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주파수 응답, 시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간적인 응답을 줬어요. 어떤 거, 임펄스를 주냐, 계단 함수를 주냐, 또는 램프 함수를 주냐. 근데 그 입력에다 이제 뭘 주자는 거야? 사인,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주파수 함수를 주자는, 주파수 입력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를 입력을 주다 보니까 응답도 주파수 응답이 나오겠지. 그게 주파수 응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곱 번째. 자, 이제 일곱 번째 같이 이제 알아보시자고요. 일곱 번째 자, 7장에 주파수 응답이에요. 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입력일까? 말 그대로 주파수 입력이야. 주파수 입력을 주다 보니까 응답 자체가 주파수 응답이 나오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자, 주파수 전달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주파수 전달 함수.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보시자고. 제어기의 전달함수 GS인 요소에, 자, 주파수 오메가. 자, 주파수 오메가에 정연파 신호를 가할 때 출력 신호의 정상값은 입력과 같은 주파수의 정연파가 되며, 진폭은, 자, J 오메가의 크기의 배가 되고, 위상은 또 그 위상만큼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해서, 입출력의 진폭비와 위상차, 즉, 복수 진폭비의 주파수에 대한 관계는 요소 고유의 신호 전달 특성을 표시하며 주파수 전달 함수다라고 했어. 내용 자체가 어렵죠. 그죠? 근데, 자, 이제 보시자고. 어떤 거야, 이제 우리가 주파수 전달 함수에서는 어떤 거, GS라고 하는, 지금 우리 복소 함수 있었죠? 복소 전달 함수를 뭘로 보자는 거야? 이 S를 이제 주파수 함수인 J 오메가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뭘로? J 오메가 함수로 보자라고 하는 게 자, 주파수 전달 함수인데 이제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J 오메가는 자, 보니까 이거 주파수 함수이고 이 J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거야? 허수축이죠. 어떤 수식으로 나오겠어? 보니까 요놈은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자, 실수부 플러스 자, 허수부로서 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요. 실수부와 허수부. 우리 어디서 이거 많이 봤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복소수 개념에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자, 보시자고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전달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S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있다라고 볼게.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을 줬어요. 입력을 줘 보니까 여기에 어떤 출력이 나오네. 그렇죠? 입력을 이제 RS 또는 출력이 이제 CS라고 하는데, 자, 입력에다가 이제 어떤 입력을 줬냐? 자, 요런 정연파 함수를 줬어요. 정연파 함수를. 자, 정연파 함수를 줬어. 정연파 함수를 줬는데, 이 GS라는 전달 함수를 거쳐서 나와보니까, 이 출력 값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보시자고. 자, 입력의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해? 진폭이라고 하지. 입력의 진폭. 진폭을 줬더니 출력의 진폭이 커져버렸네. 이 진폭이. 그렇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해? 진폭비라고 해. 진폭비.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진폭비라고 해서 나와있죠. 자, 진폭비. 자, 진폭비라고 하는 건 뭐냐? 라고 봤더니, 자, 입력의 진폭. 여기 입력의 진폭에 대한, 자, 입력의 진폭에 대한, 자, 어떤 거? 출력의, 자, 진폭을 나눠주게 되면, 자, 이만큼의, 여기가 입력의 진폭이었다면 이만큼의 진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폭비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위상. 세타라고 하는 게, 자, 요놈을 위상으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요놈을 위상.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어떤 거. 자, 보니까, 이 주파수 전달 함수로 주어져 보니까, 요놈은 이 크기와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위상. J 오메가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놈은 뭐라고 해? 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파수 전달 함수는 요 크기와 위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좌표계가 지금 나와 있죠. 우리 복소평면 좌표계 보니까 자, 어떤 것 자체가 자, 이 J 오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A 플러스 J의 B. 그러니까 요 실수부와 허수부로서 지금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실수축이 될 거고, 자, 요놈은 J. 자, 그러니까 허수축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놈이 A이고,
요놈이 JB라고 했다면 요놈의 크기. 자, 요놈의 크기가 뭐가 돼? 요 크기가 되겠지. 그죠? 요 크기가 G, J, 오메가의 크기가 되고요. 요놈의 세타. 여기 위상. 세타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 탄젠트. 자, 실수분의 허수. 그러니까 자, 아크 탄젠트 자, A분의 B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 1번 주파수 전달 함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파수 응답의 도시 어떤 거 이제 우리 제어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지. 7가지의 제어 요소. 자, 주파수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주파수의 자, 주파수 응답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응답의 도시. 흔히 우리 그 7가지의 제어 요소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 요소. 자, 보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벡터 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벡터 궤적. 이 벡터 궤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흔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략화시킨 이게 간략화된 자, 뭐냐? 나이퀴스트 선도라 그래. 나이퀴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거 이제 이 주파수, 이 오메가 값을 얼마? 0에서 자, 무한대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자, 비례 요소를 해봤어요. 비례 요소. 자, 비례 요소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어떤 거야 이제 자, 이 비례 요소 GS 값이 어떻게 비례 요소 K 값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축 상에만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축.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실수축에 K 위치에 점 하나로서 지금 찍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미분 요소예요. 미분 요소. 자, 이 미분 요소는 DT분의 T, 이걸 우리 S라 보자라고 한 거지. 이때 이 전달함수 GS를 뭘로 보자? 자, S. 미분은 S로 보자. 근데, 자, 요 놈이 이제 뭘로 바뀌어? G, J, 오메가로 바뀌죠. 이게 J, 오메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오메가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값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지. 자, 0부터 무한대 값을 줘 보니까, 자, 오메가 이 각속도가 0일 때, 각 주파수가 0일 땐 얼마가 됩니까? 0이지? 이건 0이야. 그 다음 무한대를 주게 되면 뭔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겠죠. 요게. 그럼 요 놈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자, 0이 되겠지. 오메가가. 자, 요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적분 요소. 자, 적분 요소 보니까, 자, 요 놈 GS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 S분의 1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 S를 뭘로 바꿔? 주파수 함수인 J오메가. 이게 J오메가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놈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1과 같겠지. 근데 이 오메가에다 얼마를 줘? 0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주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도 다시 자, 파형을 그려보니 자, 이놈은 얼마가 돼? 자, 오메가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니까 0을 집어넣어 보니까 0분의 1. 이거 뭐가 됩니까? 무한대 되지. 일단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되죠. 그럼 이놈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자, 이 0에서 여기가 오메가가 무한대 값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적분 요소예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비례 미분 요소다라고 돼 있네. 비례 자, 미분 자, 요소. 자, 보시게 되면 자, 주위에서 전달 함수가 비례 요소 1 플러스 자, 미분 요소는 지금 S였죠. 근데 요놈을 TS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요놈은 이제 어떻게 이제 G, J, 오메가로 바꿔보니까 1 플러스 자, J, 오메가 T가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오메가 값에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준단 말이야. 해줘 보니까 좌표계를 그려보니까 이 좌표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비례 요소. 자, 이 비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서 주어지죠. 이게 1이야, 1. 그죠? 여기서 미분 요소야.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여기가 0, 여기가 무한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섯 번째. 자, 1차 지연 요소. 자,
자, 1차 지연 요소를 볼게요. 자, 우리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ts 플러스 1분의 우리가 흔히 k 값, 그러니까 k는 상수라 본 거지. 자, 1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놈들 이제 어떻게? 자, g, j, 오메가. 이제 s에다 j, 오메가를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이때 크기. 자, 요놈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루트에 1의 자승 플러스, 1의 자승 플러스 뭐가 됩니까? 보니까 요놈 j는 마이너스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메가 t의 자승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놈의 자 위상 g, j, 오메가의 위상은 아크 탄젠트. 자, 실수분의 허수 오메가 t 되겠네. 하지만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을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자, 요놈의 이제 우리가 그림을 봐 보니까 그래프를 봐 보니까 요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돼? 자, 잘 보시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얼마? 오메가 t에다가 우선은 오메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시다. 0. 0 집어넣어 보니까 요놈 얼마가 돼? 크기는 g, j, 오메가의 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1. 자, 1이 될 거고 세타는 얼마가 돼? 이게 0이니까 0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1인점이야. 여기 1인점.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거지. 오메가 t가 자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메가 t에다가 이 오메가 t에다가 얼마를 줘? 자 루트 2분의 1 값을 한번 줘볼게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요. 예, 1 값을 한번 줘보자고. 1. 1 줘보니까 자 어떻게 g, j, 오메가의 크기는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자 1이 되니까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자 이게 45도 정도가 될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t에다가 자 얼마를 줘? 무한대를 줘.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 어차피 1을 더해도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가 돼? 0이 되죠. g, j, 오메가의 값은 0. 세타는 자 무한대 값은 얼마가 됩니까? 90도가 되겠지. 그럼 요놈은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자 요놈은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는 1이었다가 크기가 자 오메가 t가 1일 때는 크기가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45도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45도의 값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자 오메가 무한대를 줬더니 0을 향해서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0을 향해서 90도로 간다는 거죠. 자 90도로 가는 건 뭐야? 이게 0도일 때 이게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정도가 되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반원의 그림이 지금 요놈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지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반원을 의미하고 어떤 거 한사 분면 안에 반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우리가 2차 지연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2차 지연 요소. 자, 보니까 특징이 있지? 잠깐 하기 전에 특징이. 자, 우선은 비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실수 축상에 어떤 점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허수 축상에 지금 각이 90도일 때 간다는 거고, 적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각이 마이너스 90도일 때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한 4분면에 반원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4분면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1차 지연 요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각도는 0도에서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자,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는 우리 이 전달함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전달함수는 자, S의 자승 플러스 2배의 제타의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 자, 오메가 N의 제곱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G, J, 오메가 값을 주자는 거지. 자, 오메가 값을 주니까 자,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여기다가 J의 오메가의 자승이 되고 플러스 2배의 제타의 자 오메가 n의 j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에 자 오메가 n의 자승이 될 거야. 그렇죠? 자, 요 놈을 정리해 보니까 자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자 뮤라고 볼게요. 뮤. 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t라는 걸 지금 상수를 하나 넣어준 거죠. 네, 이렇게 t라고 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잠깐 볼게. 자, 요 놈을 봐 보니까 요 놈의 크기. 자, 요 놈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자, J 오메가 이 크기가 자, 루트에 1 마이너스 자, 뮤의 자승에 플러스 자, 2의 제타에 자, 뮤의 자승분의 1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놈이 자, 어떻게 이제 각도, 위상. 자, GJ 오메가의 위상은 어떻게 됐어? 아크 탄젠트. 자,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맞지? 분의 1이니까 실수. 요놈이지 1 마이너스 뮤. 자, 1 마이너스 뮤가 되는 거고, 요놈 2배의 제타의 뮤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 어떤 거 집어넣어? 뮤는 0일 때 또는 이 뮤가 1일 때, 이 뮤가 무한대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여기 어떤 좌표가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좌표가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좌표가.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런 좌표가 돼. 이게 2차 지연 요소야. 2차 지연 요소. 주파수에서. 그 다음에 자, 7번째. 자, 부동작 시간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해되십니까? 되셔야 돼. 왜? 주파수 응답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S 함수를 뭘로 바꾸는 거야? J 오메가로 바꿔가지고 크기하고 위상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크기하고 위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요소, 주파수 응답의 이 도시, 이 요소에서 궤적을 그리고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비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실수 축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있어? 자, 허수 축상에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각도가 90도. 인 각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적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허수 축상에 있지만 이 각도가 마이너스 90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비례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수 축상에 자, 허수축이 90도인 상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원을 이루고 있고, 요게 반원이 어떻게 한 4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 1차 지연 요소 이런 형태의 폼이라면 이런 폼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2차 지연 요소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궤적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7번째. 자, 부동작 시간 요소예요. 자, 부동작 자, 시간 요소인데, 자, 우리 라플라스 하면서도 했죠. 부동작 시간 요소. 어떤 건 이제 GS라고 하는 이 전달 함수가 어떻게 나왔어?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S라고 할게요. 뭐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S라고 많이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요놈 어떻게 G, J, 오메가로 바꾸시면 되지.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J의 T가 되겠네. G 오메가의 J 오메가의 T가 되겠지. 왜 S에다가 J 오메가를 취한해서 집어넣으니까. 자, 요놈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자, 크기 보시자고. 자, G, J 오메가의 자,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봤더니 요놈은 1이야. 그죠? 1이잖아. 그 다음에 요놈의 위상 G, J, 오메가의 위상은 몇 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네. 그죠? 아, 이게 세타잖아. 이게 세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 부동작 시간 요소를 우리가 따져 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 자, 0일 때, 1일 때, 무한대일 때 집어넣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원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부동작 시간 요소예요.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해드릴 필요는 없어. 하실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정확한 이 궤적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게 뭐니까, 자, 주파수 응답의 도시에서 우리 벡터 궤적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잖아. 벡터 궤적. 뭘 줬을 때?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까지 줬을 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비례 요소는 실수상에 존재하고 미분 요소는 위상이 90도일 때, 자, 적분 요소는 위상이 마이너스 90도일 때,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는 한 4분면을 존재하고 2차 지연 요소는 한 2,4분면을 지연해서 이렇게 궤적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작 시간 요소. 이 부동작 시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원으로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벡터 궤적에 대해서 이제 봤다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드 선도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보드 선도.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 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보니까 검출 자체가 좀 어려워. 이제 해석하기가 벡터 궤적 가지고 해서 우리가 보드 선도란 걸 이제 하는데, 뭐,
독일의 엔지니어인 누구야? 햄트릭 보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보드 선도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위드과 위상 변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보드 선도인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보드 선도에서는 문제를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드선도 봤더니 벡터 궤적은 주파수 응답 G, J, 오메가를 복수 평면 위에 한 개의 곡선으로 도시한 것에 대하여, 자, 보드선도는 어떻게 이걸 크기, 그러니까 이득이라 하지, 크기와 위상 각으로 나누어서, 자, 주파수 오메가의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대. 해서 즉 어떻게 이득의 데시벨값 20 로그의 G, J, 오메가가 뭐가 돼? 크기가 돼. 그죠? 데시벨을 취하여 이득 곡선과 위상차를 단위로 하여 표시한 위상 곡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보드 선도에서는 어떤 거? 자, 이득과 위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 G, 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자, 20의, 자, 자연 로그 10의 크기 G, J, 오메가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자, 단위가 뭐가 돼요? 데시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위상. 자, 위상. 요 세타라고 하는 거. 야, 세타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자, 똑같아. G, J, 오메가 값의 위상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자고요. 자, 뭐 크기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미분 요소부터 하나하나씩 찾아보시자고요. 미분 요소부터 보드 선도를 이용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자, 미분 요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미분 요소. 자, 우리가 벡터 궤적에서의 미분 요소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 어떤 거? 자, 요놈 보게 되면 이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게, 자, 카메라. 자, 이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자, 여기에 지금 S이고, 요 놈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오메가까지, 무한대까지의 값을 오메가에다 지워주니까 어떤 값이 됐어? 자, 허수축상의 위상이 90도인 값을 의미를 했어요. 벡터 궤적에서는. 근데 이 보드 선도에서의 이 미분 요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어떤 거 이득하고 위상을 가지고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어떤 거 이제 G, J, 오메가의 요 크기는 뭐가 돼?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가 되고, 자, 위상은 얼마가 돼? 아크 탄젠트 0분의 오메가야. 근데 여기는 몇 도를 의미한다고? 90도. 자, 어떤 거야? 미분 요소 요놈 지금 90도 의미하고 있죠? S. 그렇지? 요거 따라간다는 거지. 90도야. 그러면 이때 이득을 봅시다. 그럼 이득 G는 20의 로그의 G, J,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이득을 한번 구해보시자고. 자, 이제 어떻게? 자, 보니까 보드 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위상 크기와 위상을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요 놈이 이득 곡선이야, 이득 곡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0이라면, 여기가 20dB, 그 다음에 40dB, 60dB, 이렇게 데시벨. 크기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10dB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그럼 대수 눈금을 줘보자고, 대수 눈금. 그냥 눈금이야, 대수 눈금이야. 얼마? 0일 때, 0.1일 때, 여기는 10일 때, 여기는 100일 때. 그 다음에 위상. 자, 이 위상은, 자, 얼마야? 계속 90도로서 일정하죠? 다. 90도로서 위상 일정하다 보시면 되겠지. 미분 요소는. 그럼 하나씩 해보시자고. 자, 여기다가 크기가 0.1일 때, 자, 0.1을 집어넣어 보시자고. 0.1. 10분의 1이지.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죠? 우리 교재에, 자, 0.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0.1을 집어넣어 봤더니, 자, 0.1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볼까? 1. 여기서 이렇게 볼까? 그냥 0.1보다 1, 뭐 10, 100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0.1이니까 아니 0이고 여기가 0.1 0.1이면 10분의 1이잖아 10의 마이너스 1승.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자고. 그냥 이렇게 보시자고. 자, 우선은 0, 0.1, 1, 10 이것만 좀 비교를 해볼까요? 100. 자, 여기다가 자, 크기가 G, J, 오메가의 크기가 얼마? 0.1일 때 0.1 집어넣으니까 자, 어떻게 돼? 20의
로그에 자 10분의 1이네. 그러면 요 놈은 20에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1sek인지 넘어가니까 얼마 돼? 20dB.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이라는 거지. 자 0.1일 때는 마이너스 20dB래요. 그 다음에 자 1을 집어넣었더니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0되지. 그죠? 10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20dB. 이렇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자 100을 집어넣어볼까? 100은 10의 자승이니까 얼마 돼? 40dB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20dB이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야지 맞지?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지. 크기는 얼마큼? 20dB만큼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상은 똑같이 90도로서 일정하더라. 란 거지.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다가 자 1디케이드당 크기가 얼마씩 증가를 해? 20dB씩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보드 선도에서. 그 다음에 적분 요소를 볼까요? 자 적분 요소는 방금 내가 지우기 전에 보니까 어떻게 위상이 마이너스 90도가 되겠네. 마이너스 90도가. 자 보니까 두 번째 자 적분 요소. 자 어떻게 G, J, 오메가를 요놈의 크기를 봤더니 요놈은 얼마가 돼 이제? 자 오메가 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요놈의 위상 G, J, 오메가의 위상 몇 도? 마이너스 90도라 볼 수 있겠지. 그죠? 방금 우리가 또 저기 벡터 궤적에서 요소를 봤으니까 그럼 요놈도 어떻게 이제 그려보시자고요. 자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0도 여기가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40dB, 마이너스 60dB라고 볼게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도로서 일정해? 마이너스 90도로서 여기 이제 이거는 크기, 여기 데시벨이라면 자 여기에 이제 자 위상, 디케이드, 자 위상 이건 몇 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서 다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크기를 보시자고요. 크기 보니까 자 이들 G는 자 20의 로그에 요놈 어떻게 돼? J 오메가. 네, 요놈 어떻게? 오메가 분의 1로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도 이제 어떻게? 자 0.1일 때, 자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대수문금을 집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집어넣었어? 자 0.1을 집어넣었어요. 0.1 집어넣으니까 얼마 돼? 20에 10 되겠네. 20 로그에 10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 돼? 20dB이 되더라. 그럼 여기가 20dB를 할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 돼? 20dB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1 집어넣어 보니까 얼마 됩니까? 0 되죠. 0. 그 다음에 10 집어넣어 볼게. 10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20dB. 자 10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10의 자승이지. 얼마? 마이너스 40dB.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미분 요소하고 적분 요소하고 확연하게 자, 어떻게 반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죠. 얼마씩 크기가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 20dB씩 줄어들고 있어. 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 교재에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비례 요소가 나와 있죠. 비례 요소. 자, 비례 요소는 어떻게 똑같다 보시면 되겠네. 자, 세 번째. 요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이득은 자, 20의 로그에 자,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이 오메가 값을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 넣은 거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비례 요소예요. 자, 비례 요소. 자, 비례 요소를 봤더니 비례 요소는 어떻게? 크기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G, J, 오메가의 크기는 어차피 비례 요소 실수축상의 어느 한 점 K 값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위상 G, J, 오메가의 위상은 몇 도야? 0도잖아. 그렇죠? 그러면 크기는 계속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K 값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위상도 0도로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 자, 1차 지연 요소. 자, 1차 지연 요소. 자, 1차 지연 요소를 봐보니까 1차 지연 요소의 요 크기 값은 얼마가 됐습니까? 보니까 자, 루트의 1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t의 자승분의 1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자, 위상차 위상은 어떻게?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자, 1분의 오메가 t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 넣어 보자는 거지. 왜?
야, 이득이라고 하는 게 20에 로그에 얼마가 됐어? 자, 이렇게 볼게요. 로그에, 자, 루트에 1의 자승 플러스, 자, 오메가 t의 자승분의 1로서 볼 수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봐보니까 이건 뭐가 돼? 분수는 로그의 뺄셈과 같죠? 뺄셈과 같아. 그래서 최종적인, 자, 결과식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0에, 자, 로그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t의 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 자, 로그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과 같고, 로그의 뺄셈은 로그의 분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지. 나눗셈과 같다. 그리고 그 공식 지금 쓴 거예요. 써 보니까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되겠지. 자, 어떻게 이제 집어넣었어? 자, 이것도 이득 공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가, 자,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10, 아니, 플러스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데시벨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잘 봐, 이제. 자, 여기다가, 이 오메가 t에다가 우리가 얼마 줬어요? 지금 0보다 작은 값. 자, 1보다 작은 값을 줬어요. 1보다 작은 값을 줬다 보니까 20의 로그의 1이야. 얼마가 돼? 그러면 20이지, 0이지, 0. 그렇죠? 그럼 0에서 쭉 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0. 0.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0, 20, 10, 100, 이렇게만 줘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줬어요? 여기다가, 자, 0.1을 줬어요. 0.1. 자, 0.1을 줬어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놈이 1, 그 다음에 요놈이 2, 요놈이 10, 요놈이 20이라고 볼게요. 이렇게만 좀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 얼마를 줬어? 1 집어넣으니까, 요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의 로그의 1.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얼마 나와? 0데시벨 나와.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됐다는 거야? 자, 이렇게 0데시벨.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위상은, 자, 위상 보니까 얼마 나와? 0도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오메가 t가 얼마 할 때? 1일 때. 자, 여기 1일 때, 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에, 자, 로그에, 자, 마이너스 10에 로그에 얼마 나와? 2가 되지. 자, 이런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3 된대요. 마이너스 3. 그럼 크기가 여기서 이렇게 좀 꺾였겠네.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오메가 t에다가, 자, 얼마를 줬어? 10을 줬어요. 10 줘보니까 마이너스 10의 로그에 11이 되겠네. 그렇죠? 100이 되겠네. 100. 그렇죠? 100이니까, 10이니까 100 정도 됐을 거 아니야. 101 정도. 자, 10의 자승이니까 100 돼서 101 정도 됐다라고 볼게요. 요거 해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20데시벨이네. 마이너스 20데시벨. 여기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꺾였다는 거지. 거기에 20을 줘보니까 얼마? 그래서 더 꺾이는 거지. 26. 한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어떤 거 보드 선도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드 선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주파수의 이렇게 지금 벡터 궤적과 보드 선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벡터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 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궤적을 어떻게 오메가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주면서 궤적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수 축상이 존재한다는 거. 미분 요소는 허수 축의 위상이 90도 정도 궤적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90도의 궤적을. 그다음에 적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허수 축상의 마이너스 90도의 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1차 지연 요소는 어떻게 한 4분면에 반원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2차 지연 요소는 2, 4분면에 궤적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죠. 0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근데 봐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크기와 위상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 보드 선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드 선도를 이용해갖고 이득과 위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드 선도. 보드 선도는 어떻게 이제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어떻게 20데시벨씩 커지는 거죠. 1디케이드당. 위상은
90도로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적분 요소는 크기가 20dB씩 감소가 되고 있죠. 감소가. 위상은 어떻게 마이너스 90도로서 일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1차 지원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왜냐면 굴곡점이 있어서 이렇게 꺾어진다는 거지. 이런 거는 굴곡점이라고 합니다. 굴곡점. 뭐 굴곡점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데가 몇 데시벨? 마이너스 3데시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에 빈도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보시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실까요? 자, 보니까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자, 주파수. 자, 특성에 자, 관한 자, 상수다 해가지고 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곡선을 한번 보시자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곡선을.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목표점. 자, 0dB이 되고 자, 요놈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겠죠. 자, 보시자고요. 의미만 파악을 좀 하시자고. 자, 여기에 이 최고점. 요놈이 뭐라고 합니까? MP라 해서 지금 적어져 있지. MP라고 하는 거. 자, 이걸 뭐가 돼? 공진 정점. 요놈을 공진 정점이라고 하죠. 공진 정점. 공진 정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dB이 되는 요 지역. 이게 마이너스 3dB에. 자, 요 지역. 요 부분. 자,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밴드위스. 그러니까 요놈을 뭐라고 해? 띠폭 또는 대역폭. 대역폭이라고 하죠. 대역폭.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 한번 공부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회로 시간 때도 우리 공진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런 회로. 그래서 자, 요놈과 요놈 사이를 우리는 대역폭이라고 했어. 밴드위스.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이 지점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공진 지점.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로 시간 때 한번 구해봤는데 요놈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요놈이 뭐가 돼요? 자, 공진 정점이 되는 요 주파수, WP. 이 WP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 공진 주파수라고 하더라. 공진 주파수.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자, 보시자고요. 자, 대역폭부터 볼까요? 두 번째. 대역폭. 이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dB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대역폭은 크기가 0.707M 또는 20로그. 자,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크기는 얼마? 0.707M 제로가 되고 또는 요놈을 20로그에 M0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크기 값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는 이 M0는 뭐냐? 요 M0. 이 M0가 뭐야? 0 주파수에서의 이득이라고 하죠. 이득. 그래서 어떻게 S가 0으로 놓아 얻을 수 있으므로 자, M0는 이게 무슨 값이 돼? 정상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역폭은 어떻게? 대역폭이 넓을수록 자,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진 정점, 이 MP라고 하는 이 공진 정점은 대략 크기가 얼마더라? 1.1에서 1.5 사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공진 정점, 이 주파수 대역이 되는 거 우리는 공진 주파수다라고 하는 거 구하시면 되는데, 자, 요놈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2차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공진 정점과 이 공진 주파수 값을 한번 구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근데 자, 쭉 해서 한번 봐 보니까 2차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번 봐 보니까 최종적인 자, 결과값만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여기 MP라고 하는 공진 점점과 그다음에 자, 오메가 P라고 하는 공진 주파수에 대한 값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차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공진 정점을 구해보니까 2배의 제타의 루트의 1-제타의 제곱분의 1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오메가 N의 루트의 자, 1-2배의 제타의 제곱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진 정점의 이 값,
그다음에 공진 주파수의 요 값에 대해서 이런 형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주파수 응답 꼭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왜 벡터 궤적, 그 다음에 보조 선도에 대한 궤적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득 공식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